검정색 우향화살표. 피가 내 목을 적시고 있었다. 할머니의 장례식 날 사촌 형제들이 내 몸을 짓밟으며 웃던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들은 나를 죽인 게 아니라 이미 죽인 가족의 일부였다. 인연이 할머니의 비밀을 알았어? 그 일기장 때문에 오빠의 목소리가 메아리쳤고 나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지며 생각했다. 왜 나만 이 지옥을 견뎌야 했지? 그리고 모든 게 검게 물들었다. 죽음은 그렇게 왔다. 고통 없이, 하지만 증오로 가득 차서. 눈을 뜨자 익숙한 천장이 보였다. 서울의 오래된 한옥, 할머니의 집 공기 중에 장작 타는 냄새와 김치찌개 향이 스며들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손을 내려다보니 주름 하나 없이 매끄러운 피부. 28살의 내가 아니라 22살의 내가 된 몸이었다. 이게 무슨 목소리가 떨렸다. 거울 앞에 서서 확인했다. 젊은 얼굴, 아직 상처가 없는 목덜미.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환생. 그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할머니의 집은 여전했다. 2015년 여름, 그녀의 병세가 심해지기 직전. 나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가문의 불쌍한 외동딸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으로 집을 나갔다. 할머니만이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그 가문, 김씨 일족은 탐욕의 덩굴로 뒤덮인 독초였다. 사촌들 큰오빠 김민준, 둘째 오빠 김태준, 그리고 막내 누나 김소연, 그들은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들. 보석, 토지, 주식. 할머니의 제과 회사 할미의 빵집은 서울 강남에 자리 잡은 제국이었다. 지은아, 일어났어. 할머니가 부르시네. 문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재혼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아직 재혼 전에 나를 버리지 않은 어머니. 나는 침을 삼켰다. 이 순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미래의 비밀을. 그 장례식에서 사촌들이 나를 죽인 이유를. 할머니의 하찮은 일기장. 그게 모든 시작이었다.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80세의 노구.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지은아, 와서 앉아봐. 나는 무릎 꿇고 앉았다. 할머니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너는 이 집안에서 제일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아이야. 기억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래에서 장례식 후에 사촌들이 재산을 나누던 날, 그들은 할머니의 보석 상자 앞에서 웃었다. 민준 오빠, 이 다이아 반지는 내 것. 소연아, 에메랄드 목걸이는, 그리고 나에게 던져준 건 먼지 쌓인 낡은 일기장. 얘야, 지은. 너한테는 이게 딱이야. 할머니의 기억이나 간직해. 그들의 조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 일기장은 하찮지 않았다. 그 안에 할머니의 비밀이, 가문의 죄악이 새겨져 있었다. 사촌들의 아버지들, 내 삼촌들, 이 할머니의 재산을 훔치려 한 과거. 심지어 할머니의 남편, 우리 할아버지가 자살한 진실. 민준의 아버지가. 독을 위 그 페이지가 내 죽음을 불렀다. 사촌들은 내가 그걸 읽은 걸 알았고 나를 없애려 했다. 강에서 밀어버린 건 사고로 위장됐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의 손에 피가 묻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직 멀쩡해. 하지만 곧 올 거야. 그날 그녀의 눈이 깊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다를 거다. 나는 환생했다. 이 몸으로, 이 시간으로 돌아왔다. 복수.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됐다. 그날 오후, 사촌들이 모였다. 할머니의 유언 준비라는 명목으로. 민준 오빠는 30대 초반,
잘생긴 얼굴에 교활한 미소. 그는 회사에서 부사장 자리로 올라 할머니를 속이려 애쓰던 자였다. 지은아, 오랜만이야. 대학 생활 어때? 그의 손이 내 어깨를 툭 쳤다. 미래에서 그 손이 내 목을 조르던 기억이 스쳤다. 나는 웃었다. 좋아요, 오빠. 할머니 보석, 예쁘시죠? 소연 누나는 코웃음 쳤다. 너한테는 안 어울려. 우리처럼 그녀의 말투는 이미 독이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지켜봤다. 저녁 식사 후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아, 내 재산은 공평하게 나눌 거야. 하지만 각자 한 가지씩 내 유품을 선택해봐. 사촌들의 눈이 번뜩였다. 민준이 먼저 나섰다. 할머니, 그 다이아 반지 주세요. 왜 태준이 따라했다. 저는 금시계요. 소연은 에메랄드 목걸이. 그리고 나? 할머니가 내게 건넨 건 그 일기장. 지은아, 이건 내 거야. 할머니의 마음이야. 사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와, 지은이 일기장. 하찮네. 하지만 나는 펼쳤다. 첫 페이지, 김민준의 아버지, 1995년. 독극물. 심장이 멎을 듯했다. 이게 시작이다. 나는 이 일기로 그들을 무너뜨릴 거다. 가슴속 증오가 불타올랐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소중히 할게요.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읽었다. 할머니의 필체는 떨렸지만 진실은 날카로웠다. 가문의 뿌리 깊은 배신. 할아버지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살인. 삼촌 김영호 민준의 아버지가 재산을 독차지하려 독을 탔다. 할머니는 증거를 모았지만 가족의 명예 때문에 침묵했다. 그리고 최근 민준과 태준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흔적. 소연은 할머니의 약에 손을 대려 했다. 이 악마들, 나는 이를 갈았다. 미래에서 나는 그걸 알았지만 증거 없이 죽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다음 날 나는 행동에 나섰다. 먼저 어머니에게 갔다. 엄마, 나랑 같이 살자. 할머니 집에 그녀는 놀랐다. 지은아, 왜 갑자기? 그냥. 가족이니까 재혼으로 나를 버린 미래를 바꿔야 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우리 둘이서. 사촌들의 움직임이 빨랐다. 민준 오빠가 전화했다. 지은아, 할머니 회사 인턴으로 와. 기회 줄게.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나는 알았다. 나를 감시하려는 거다. 나는 수락했다. 네, 오빠. 고마워요. 회사에 들어서자 강남의 화려한 빌딩이 나를 맞이했다. 할미의 빵집은 단순한 제과점이 아니었다. 연 매출 500억, 프랜차이즈 100개. 하지만 그 뒤엔 썩은 뿌리가 있었다. 인턴 첫날, 나는 회계 자료실에 들어갔다. 민준의 사무실 근처. 컴퓨터를 켜고 과거 파일을 뒤졌다. 일기장의 단서, 2014년, 자금 유실 10억. 민준의 서명. 찾았어. 나는 USB에 복사했다. 하지만 문이 열렸다. 태준 오빠였다. 지은아, 여기서 뭐해? 그의 눈이 의심으로 물들었다. 나는 태연히 웃었다. 자료 정리요. 오빠 도울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 조심해. 회사 일은 위험할 수 있어? 그날 저녁, 나는 일기장을 더 파고들었다. 할머니의 또 다른 비밀, 소연 누나의 어머니, 증내 이모가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 가문의 더러운 피. 소연은 그걸 숨기려 할머니를 위협했다. 이 비밀을 풀면 모두 무너질 거야. 나는 중얼거렸다. 복수는 단계적으로. 먼저, 증거 모으기. 둘째, 동맹 만들기. 셋째, 파괴. 한 주 후, 할머니의 상태가 나빠졌다. 병원으로 달려가자 사촌들이 모여 있었다.
민준이 속삭였다. 할머니 약 제대로 안 먹이신 거 아냐? 태준이 대답했다. 조금만 더 이 재산 서류 서명만. 나는 문밖에서 듣고 있었다. 증오가 치밀었다. 이 새끼들. 나는 주먹을 쥐었다. 병실로 들어서며 나는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녀의 눈이 나를 보았다. 지은아. 조심해. 그 일기장. 내 거니까?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가문을 뒤집겠다. 사촌들의 미소를 영원히 지우겠다. 하지만 복수는 고독했다. 나는 홀로 서 있었다. 복수의 첫걸음은 은밀했다. 나는 회사에서 민준 오빠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그의 사무실은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강남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왕좌 같았다. 하지만 그 안엔 썩은 냄새가 났다. 매일 밤 나는 자료를 훔쳐 USB에 저장했다. 2014년 자금 세탁, 태준의 해외 계좌, 소연의 불법 대출. 일기장의 단서가 하나씩 맞아떨어졌다. 이 증거로 법정에 세울 수 있어.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가문의 명예, 김씨의 피가 나를 묶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 배신은 죄악이었다. K드라마처럼 복수는 대중의 시선 속에서 피를 흘려야 했다. 어머니와의 대화가 나를 지탱했다. 지은아,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눈빛이 무섭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나는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엄마, 그냥 할머니를 지키고 싶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 집안은 독이야. 나처럼 도망쳐. 미래에서 어머니는 재혼 후 나를 버렸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함께 있어요. 영원히.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됐다. 의사가 말했다. 심장 문제예요.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나는 알았다. 사촌들의 압박. 그날 밤 병실에서 할머니가 속삭였다. 지은아, 일기장 끝 페이지 봤어? 그 비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장, 내 딸, 내 어머니. 진짜 아버지는 충격이었다. 어머니의 재혼은 피하지 못할 운명? 아니, 그건 또 다른 배신의 실마리. 할머니의 남동생, 즉 나의 대삼촌이 어머니의 연인이었다. 근친상간의 그림자. 할머니, 왜 숨기셨어요? 가문을 지키려 했어. 하지만 이제 너한테 맡길게. 나는 병원을 나서며 결의했다. 복수는 가족 전체를 재정의하는 거다. 다음 날 나는 소연 누나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의 미소는 가식적이었다. 지은아, 무슨 일? 인턴 생활 재밌어. 나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누나, 할머니 약 누가 손댔는지 알아? 그녀의 손이 멈췄다. 뭐? 무슨 소리야? 나는 웃었다. 그냥. 일기장에 써 있네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너 미쳤어.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복사한 페이지 사진. 누나 어머니 이야기, 재밌죠? 불륜, 그리고 그 아이, 소연 누나. 그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걸 어떻게, 나는 차분히 말했다. 할머니가 주셨어요. 제거. 소연의 눈에 사리가 스쳤다. 미래에서 그녀가 나를 밀던 그 눈빛. 너 죽여버릴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시도해봐요. 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예요. 그녀는 도망쳤다. 첫 번째 균열, 소연은 이제 나를 적으로 볼 거다. 회사로 돌아와 나는 민준 오빠의 비서를 매수했다. 500만 원, 내 저축 전부. 오빠의 해외 출장 기록 주세요. 그녀는 떨며 건넸다. 태국, 2014년. 자금 세탁 현장. 좋아. 나는 증거를 쌓았다.
하지만 긴장감이 고조됐다. 태준 오빠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자료실 출입이 잦네. 뭐 하냐? 그의 미소 뒤에 칼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오빠 도와주려고요. 가족이잖아요. 그는 웃었다. 그래, 가족. 조심해. 그 주말 가족 모임이 있었다. 할머니 집에서 사촌들이 모여 할머니를 둘러쌌다. 할머니, 유언장 쓰셨어요. 민준의 질문에 할머니가 한숨 쉬었다. 아직. 하지만. 공평하게 소연의 눈이 나를 노려봤다. 태준이 술을 따랐다. 지은아, 너도 마셔. 어른이 됐으니까 나는 마시지 않았다. 미래에서 그 술에 약이 탔던 기억. 괜찮아요.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할머니 방으로 갔다. 그녀가 일기장을 가리켰다. 더 읽어봐. 내 아버지 이야기 충격.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삼촌들의 음모. 차 브레이크 조작. 왜 나한테만. 너는 진실을 견딜 아이야.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이 가문은 지옥이었다. 하지만 나는 불꽃이 될 거다. 다음 주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익명으로. 이 증거로. 소송 가능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횡령과 살인 미수. 하지만 가족 소송은 스캔들 돼요. 나는 알았다. 한국에서 가족 분쟁은 드라마지만 현실은 파국. 언론이 달려들고 주식이 폭락할 거다. 그게 내 무기. 소연의 반격이 왔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지은이가 이상해. 할머니 비밀 파헤치고 있어. 어머니가 나를 추궁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일기장, 배신, 죽음의 미래. 어머니는 충격에 무너졌다. 내 재혼. 그게. 대삼촌 때문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함께 싸워요. 우리는 포옹했다. 동맹이 생겼다. 민준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회사에서 그는 나를 해고하려 했다. 지은아, 인턴 끝, 성과 없어. 나는 웃었다. 오빠, 자금 유실건 경찰에 알릴까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뭐? 증거 있어? 내 USB에. 그는 나를 사무실로 끌고 갔다. 너 미쳤어. 가족을 배신해. 나는 대답했다. 배신. 오빠들이 먼저잖아요. 할아버지 죽인 거, 아버지 죽인 거. 그의 손이 날아왔다. 뺨이 화끈거렸다. 닥쳐. 그건 우연이야.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렸다. 나는 문을 나서며 말했다. 기다려요, 오빠. 곧 알게 될 거예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사촌들은 이제 나를 사냥할 거다. 하지만 나는 이미 사냥꾼이었다. 할머니가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분위기가 변했다. 사촌들이 피했다. 소연은 서울을 떠났다. 태주는 회사에서 사라졌다. 민준만이 남아 할머니를 압박했다. 할머니, 유언장 서명하세요. 나는 끼어들었다. 오빠, 그만하세요. 할머니 피곤하세요. 그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나는 속으로 웃었다. 변한 게 아니야. 깨달았을 뿐.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썼다. 복수의 시작. 긴장감이 집안을 휘감았다. 할머니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매일 밤 문 잠그는 소리가 메아리쳤고 창밖 그림자가 스멀거렸다. 사촌들의 위협은 은밀했지만 치명적이었다. 소연 누나로부터 문자, 입 다물어, 아니면 내 어머니부터. 나는 삭제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증오가 나를 채웠다. 와봐. 해봐. 나는 중얼거렸다. 회사에서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해고되지 않은 건 할머니의 한마디 때문이었다. 지은이는 남겨 그녀의 권위는 여전했다. 나는 영업팀으로 옮겨 프랜차이즈 점포를 돌았다. 표면적으론 열심히 일했지만 속으론 증거를 모았다. 태준 오빠의 불법 거래, 중국 공급업체 뇌물. 이걸로 세금청에 나는 파일을 쌓았다. 하지만 민준의 감시는 심해졌다. 그의 부하가 나를 따라다녔다. 지은 씨, 집에 데려다 줄까요? 나는 거절했다. 혼자 갈게요. 어머니가 변했다. 그녀는 재혼을 포기하고 나와 함께 살았다. 지은아, 나도 싸울게. 그 일기장, 나한테도 보여줘. 우리는 밤새 읽었다. 어머니의 비밀, 대삼촌과의 사랑근 가슴 아팠다. 엄마가 왜 그랬어? 젊었어. 실수였어. 하지만 너는 용서할 수 없지. 어머니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도 증오를 키웠다. 첫 번째 타격은 소연에게. 나는 익명으로 언론에 팩스 보냈다. 김씨 가문 상속녀, 불륜 스캔들. 다음 날 온라인 뉴스가 터졌다. 할미의 빵집 상속녀 김소연, 과거 불륜 의혹, 주식은 5% 하락. 소연은 전화로 울부짖었다. 지은. 내년이 한짓이지? 죽여버릴 거야. 나는 받지 않았다. 그녀의 삶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다. K드라마처럼 스캔들은 가족을 찢었다. 민준 오빠의 반격이 왔다. 그는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 지은이가 이상해요. 회사 자료 훔쳤어요. 할머니는 나를 불렀다. 지은아, 사실이야. 나는 무릎 꿇었다. 할머니, 믿어주세요. 그들은 배신자예요.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할아버지 살인 페이지. 할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너 어떻게 알았어? 꿈에서 봤어요. 거짓말. 하지만 효과적이었다. 할머니가 유언장을 바꿨다. 지은이에게 회사 51% 지분. 사촌들은 미쳤다. 태준이 집으로 쳐들어왔다. 이게 무슨...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의 손이 할머니 팔을 잡았다. 나는 끼어들었다. 오빠, 놓아요. 싸움이 벌어졌다. 태준의 주먹이 내 배를 쳤다. 고통이 왔지만 나는 버텼다. 경찰 부를까요? 어머니가 소리쳤다. 그는 물러났다. 너희들 후회할 거야. 그 사건 후 경찰이 왔다. 가족 분쟁 신고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태준의 폭행 사진. 하지만 그들은 웃었다. 가족 간 일, 화해하세요. 한국 경찰의 현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프리랜서 기자에게 연락했다. 김씨 가문 내부자예요. 폭로할게요. 인터뷰 날 나는 마스크를 썼다. 할미의 빵집, 횡령 스캔들. 상속 싸움. 기사가 터졌다. 전통 제과 제국, 상속 전쟁. 사촌 간 살인 의혹, 주식 폭락 20%. 민주는 기자회견 열었다. 허위. 가족 화합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피곤했다. 나는 사무실에서 그를 봤다. 오빠, 어때요? 재밌죠? 그는 나를 노려봤다. 너 끝장이야. 밤길에서 습격이 왔다. 검은 차에서 내린 남자들. 김지은. 딸아와 애나는 도망쳤다. 골목으로. 도와주세요. 비명. 행인 하나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들은 도망쳤지만 나는 다쳤다. 병원에서 어머니가 울었다. 지은아, 그만해. 위험해. 아니요. 끝까지 할머니가 왔다. 지은아, 내가
내 복수자구나. 그녀의 손이 떨렸다. 소연의 몰락이 빨랐다. 그녀는 자살 시도. 병원으로 실려갔다. 뉴스, 상속녀 자살 미수, 가족 비밀 폭로. 나는 병실을 찾았다. 누나, 미안, 거짓. 그녀가 속삭였다. 너 악마야? 왜 나한테만? 누나가 먼저잖아요. 할머니 약에 손댄 거. 그녀의 눈이 꺼졌다. 나는 나왔다. 또 하나의 균열. 태준 오빠는 해외로 도망쳤다. 하지만 나는 추적했다. 인터폴의 팩스. 횡령 피의자, 태국 위치. 그는 체포됐다. 뉴스, 김태준, 국제 뇌물 혐의의 가문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민준만이 남았다. 그는 나를 불렀다. 지은아, 화해하자. 회사 같이 운영할게. 그의 미소는 필사적이었다. 나는 웃었다. 오빠, 늦었어요. 하지만 내 안에도 균열이 생겼다. 꿈에서 미래가 다시 왔다. 내 죽음, 강물 속 너도. 악마가 돼. 나는 깨어났다. 복수는 나를 갉아먹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용서할 수 있어? 아니요. 그들은 용서받을 자격 없어요. 하지만 밤에 울었다. 이 길이 맞나? 할머니의 생일 파티. 마지막 가족 모임. 민준이 독을. 아니, 이번엔 내가 준비했다. 그의 잔에 약, 아니다. 진정제. 그는 무너졌다. 지은. 너, 경찰이 왔다. 김민준, 살인 미수 혐의 일기장의 증거. 그는 끌려갔다. 배신자. 내가. 가문은 무너졌다. 주식 50% 증발. 하지만 나는 일어났다. 새로운 CEO. 승리의 맛은 달콤했지만 쓴 뒷맛이 났다. 할미의 빵집 CEO 자리에 오른 나는 강남 빌딩 최상층 사무실에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사촌들은 감옥에 갔다. 민주는 무기징역, 태주는 10년, 소연은 정신병원. 뉴스는 매일 김씨 가문 파탄을 다뤘다. 전통 제과 왕조, 상속 전쟁으로 몰락. K드라마 시청률이 올랐다고들 했다. 하지만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복수의 괴물이었다. 어머니가 도왔다. 그녀는 마케팅 팀장으로 들어와 브랜드를 재건했다. 지은아, 할머니 유언대로. 잘했어. 하지만 그녀의 눈엔 슬픔이 스쳤다. 엄마, 후회하세요? 아니. 하지만. 가족이 사라졌어,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독이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다. 유언장 집행 후, 평화롭게. 지은아, 고마워. 이제 쉬어봐.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마른 몸이었다. 회사 재건은 전쟁이었다. 주주들이 등을 돌렸다. 김씨 이름 더럽혀졌어. 매각해. 나는 싸웠다. 프랜차이즈 재편, 신제품 출시. 지은의 빵, 할머니 레시피를 바탕으로. 매출이 회복됐다. 6개월 만에 흑자. 언론이 돌아섰다. 젊은 CEO, 가문 위기 극복. 하지만 속내는 달랐다. 나는 밤마다 일기장을 봤다. 복수 끝. 아니, 시작. 트위스트가 왔다. 민준 오빠의 변호사로부터 편지. 지은 씨, 오빠의 무죄 증거 있어요. 만납시다. 호기심에 갔다. 교도소 면회실. 민준의 얼굴은 초췌했다. 지은아. 그 일기장, 가짜야. 얘 충격. 그는 웃었다. 할머니가. 정신이 나가셨어. 상상력 풍부하셨지? 아버지 살인. 우연. 자금. 합법. 나는 흔들렸다. 증거는 그는 사진을 보여줬다.
할머니의 정신과 기록. 치매 초기. 너 왜 이제야? 나는 돌아왔다. 일기장을 불태웠다. 아니, 태울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거짓. 그럼 내 죽음은 미래 기억이 혼란스러웠다. 사촌들이 나를 죽인 건 정말 배신 때문? 아니면 내 환각?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할머니. 치매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게 알았어. 하지만 내가 믿은 게 맞아. 그들은 나빴어. 하지만 의심이 싹 텄다. 나는 조사했다. 민준의 증거는 진짜였다. 할아버지 죽음은 심장마비. 아버지의 사고는 브레이크 결함. 자금은 투자 실패. 내가 잘못, 복수가 착각이었다면? 나는 무너졌다. 술을 마시고 밤을 새웠다. 나는 악마가 됐어. 소연 누나가 나왔다. 정신병원 퇴원. 그녀가 찾아왔다. 지은아, 용서해. 그녀의 눈은 맑았다. 나 할머니 약 안 건드렸어. 오빠들이 시켰어. 또 다른 트위스트. 민준과 태준이 소연을 이용했다. 누나. 미안. 우리는 울었다. 진짜 가족의 순간. 민준의 재심이 시작됐다. 나는 증언했다. 오빠, 무죄예요. 법정은 충격. CEO, 오빠 변호, 주식 상승. 하지만 언론은 가족 화해 드라마라고 비아냥. 나는 무시했다. 재판 중 진실이 드러났다. 민준의 아버지가 정말 독을. 아니, 할머니의 오해. 하지만 사촌들의 횡령은 사실. 부분 유죄. 민준은 3년. 태준도 나왔다. 지은아, 고마워. 우리는 회사를 함께 재건했다. 소연은 디자이너로. 가문이 부활했다. 하지만 내 마음엔 상처. 복수. 무슨 의미였지? 어머니의 비밀도 풀렸다. 대삼촌은 없었다. 할머니의 착각. 엄마, 자유로워요. 그녀는 웃었다. 너 덕분이야. 1년 후, 나는 결혼했다. 회사 직원, 평범한 남자. 지은아, 행복해. 네, 하지만 꿈에서 여전했다. 강물, 피, 너는. 영원히. 평화는 일시적이었다. 재건된 할미의 빵집은 더 강해졌다. 글로벌 진출, 파리 에펠탑 앞 팝업 스토어. 나는 커버 스토리 모델이 됐다. 김지은, 한국의 아이언 레이디유. 하지만 속으로는 텅 비었다. 복수의 여파가 나를 갉아먹었다. 불면증, 환각. 미래 기억이 스멀스멀. 너 아직 안 끝났어. 민준 오빠가 변했다. 감옥에서 나온 그는 후회로 가득했다. 지은아, 내가. 미안해. 우리는 함께 일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야심이 스쳤다. 오빠, 다시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아이를 낳았다. 지은 이모, 와서 봐. 가족의 따뜻함. 태주는 해외 지사장. 고마워, 동생.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익명의 편지. 일기장 끝 페이지. 진짜 비밀 몰라? 내 피, 떨림. 나는 다시 일기장을 봤다. 불태우지 않은 원본. 마지막 줄, 지은의 아버지. 내 아들. 하지만 진짜 피는 충격. 아버지는 할머니의 사생아? 가문의 피가 더럽혀진?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아버지. 누구예요? 그녀는 무너졌다. 지은아. 미안. 아버지는 할머니의 동생. 근친 세상이 무너졌다. 왜 숨겼어? 가문을 지키려 했어? 너를 보호하려. 나는 도망쳤다. 거리로. 나는 괴물이야.
복수가 되살아났다. 이번엔 나 자신을 향해. 나는 조사했다. DNA 테스트. 결과, 양성. 이 피, 증오의 원천, 사촌들은 알았다. 민준이 말했다. 지은아, 우리 모두 같은 피야. 용서해. 하지만 늦었다. 나는 회사 주식을 팔았다. 오빠들, 이제 너희 거야. 스캔들이 터졌다. 내 손으로. 김지은, 가문 비밀 폭로, 근친 상간의 피, 언론 광란. 주식 폭락. 사촌들은 나를 원망했다. 왜? 우리가 화해했는데 소연이 울었다. 지은. 너 미쳤어. 나는 웃었다. 이게 진짜 복수야. 우리 모두 무너지게. 하지만 트위스트. 편지 보낸 자는 나의 오빠. 아니, 잃어버린 형제.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 누나, 나야. 진짜 상속자 그는 나타났다. 30대 남자, 증거 들고. 할머니 일기장, 나한테도 줬어, 배신의 연쇄. 나는 싸웠다. 법정에서. 이 가문은 끝내야 해. 하지만 졌다. 그는 20% 지분. 나는 퇴장. 지은아, 왜? 어머니의 물음. 사랑했어요. 그래서 파괴했어요. 거리로 쫓겨난 나는 강변에 섰다. 미래처럼. 이번엔 스스로 하지만 손이 멈췄다. 아이, 내 배속, 남편의. 아니. 살아야 해. 바닥은 낮았지만 제기였다. 나는 작은 빵집을 열었다. 지은의 기억. 할머니 레시피로. 손님들이 왔다. 맛있어요. 이야기 들었어요. 강해지셨어. 미소. 복수의 끝은 용서였다. 사촌들과 화해. 우리. 새로 시작해. 민준의 말, 소연의 포옹. 태준의 술 한 잔. 잃어버린 오빠? 그는 합류했다. 누나, 미안. 테스트였어. 그는 적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또 다른 유산. 가족이야. 어머니와 나는 여행 갔다. 제주 바다. 지은아, 행복. 내 이제야 아이가 태어났다. 할머니처럼 강하게. 가문은 부활. 하지만 깨끗하게. 할미의 빵집은 자선 재단됐다. 복수의 교훈, 파괴 후 재건. 나는 일기장을 불태웠다. 제 속에서 미소 지었다. 끝났어. 하지만 마지막 꿈에서 할머니. 지은아, 환생. 내 선택이었어. 사랑으로 눈물. 나는 깨어났다. 새벽, 빵 굽는 냄새. 삶의 맛.